MRI는 마그네틱 리소넌스, 자기 공명을 이용한 단층 촬영기입니다. MRI는 강력한 외부 자장을 갖는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의 고주파를 쏘아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 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장치입니다. 수소핵의 핵 자기 공명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뉴클리어 마그네틱 리소넌스, NMR이라고도 불립니다. MRI의 역사는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에버딘 대학과 노팅엄 대학에서 처음 개발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영구자석을 이용한 0.15T 상전도형 MR 장치가 처음 개발되었고 1988년 서울대학병원 진단방사선과에 2.0T 초전도형 MRI가 설치되면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MRI의 종류로는 크게 개방형 MRI와 폐쇄형 MRI로 나뉘게 됩니다. 개방형 MRI는 영구자석을 사용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과체중 및 비만 환자 촬영에 유리합니다. 폐쇄형 MRI는 우리가 알고 있는 MRI의 모습으로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MRI입니다. 폐쇄형 MRI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며 개방형 MRI에 비해 정밀 영상 획득에 용이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MRI의 구성입니다. MRI실은 MRI의 촬영 설정이 이루어지는 콘솔룸과 컴퓨터룸, 실제로 환자의 검사가 진행되는 MRI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RI의 장비는 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마그넷, 자기장 세기의 선형 변동을 만드는 그라디언트 코일, MRI 내 자기장의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심 코일,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인체 조직으로부터 신호를 수신받는 RF 코일, 환자를 눕혀 MRI 내로 이동시켜주는 페이션트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RI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MRI는 겐트리 내부터 RF 코일, 그라디언트 코일, 마그넷 순으로 대칭 배치되어 있고 앰프와 디텍터 등으로 받은 신호를 가공하여 컴퓨터를 통해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MRI의 마그넷 주 자석은 인체에 자기장을 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전도 자석을 주로 사용합니다. 초전도 자석은 극저온으로 유지될 때 전류에 대해 저항이 없는 금속의 특성을 이용한 자석으로 초전도 자석에 전원을 걸어주면 자기장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극저온을 유지해주기 위해 주로 액체 헬륨 등의 냉매를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전도 냉각형 LTS (Low Temperature Superconductor) MRI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MRI에 쓰이는 코일의 종류에는 심 코일, RF 코일, 그라디언트 코일 등이 있습니다. 심 코일은 자장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한 RF 펄스와 경사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RF 코일은 인체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 전용 코일, MRI에서 인체 조직으로부터 신호를 얻기 위해 RF 펄스를 쏘아주는 송신 전용 코일, 수신과 송신 모두 할 수 있는 송수신 코일 등의 종류를 가지며 이는 90도 펄스 또는 180도 펄스를 송신하고 인체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RF 에너지를 수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라디언트 코일은 마그넷에 의한 주 자장의 세기를 위치에 따라 그라디언트, 경사자개를 만들어 RF를 다르게 하여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장치로 X 그라디언트 코일, Y 그라디언트 코일, Z 그라디언트 코일 세 종류가 존재하며 환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부위, 단면 선택을 할 때 사용합니다. MR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MRI 검사 시 주의사항에는 검사 전 폐쇄공포증 유무, 체온 조절 기능 이상의 유무, 태아의 안전을 위해 임신 가능성 여부,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장시간 고정 자세 유지 가능 여부, 심장박동기, 스텐트류, 보철물, 동맥 클립, 인공와우 등의 체내 금속물질 삽입 및 부착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강자성체의 MRI 실내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검사 중 주의사항은 검사 중 그라디언트 코일이 움직일 때 탕탕탕 하는 큰 소리가 들리므로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 방지를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고 환자는 선명한 영상을 위해 검사 중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호흡은 평상시처럼 천천히 쉬면 되지만 다만 복부 검사의 경우 안내에 따라 숨을 참고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검사 후에는 검사 중에 주입한 조영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물, 오렌지 주스 등의 음료수를 약 1리터가량 마시고 검사 후에 나타나는 조영제 부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검사 후 3~40분 정도까지는 병원 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직후 정상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으나 잠시 안정을 취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수면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반 이동을 하고 검사 당일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MRI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MRI의 원리는 스핀, 자화, 세차, 여기, 공명, 이완 6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R 영상을 얻기 위해 물의 구성 원소인 수소, 정확하게는 수소의 원자핵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듭니다. 원자핵은 스핀과 차지, 2가지 원리를 갖습니다. 스핀은 마치 팽이나 지구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도는 자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모든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며 홀수 넘버의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갖는 원자만이 스핀을 갖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들은 플러스 전하를 띤 한 개의 양성자가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을 갖습니다. 전하를 띤 핵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 방향은 오름-나사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핵 하나를 자성이 매우 작지만 마치 N극과 S극을 갖는 하나의 자석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화입니다. 인체 조직에 존재한 수소핵들은 각기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갖고 있으며 평소 이 자기장의 벡터합은 0에 가깝습니다. 알짜 자기장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각각의 스핀을 갖고 있는 수소핵은 미세하게나마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인체 조직 안에 존재하는 수소들은 자기장 방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평소에 우리 인체 조직은 자기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MRI를 가동시켜 마그넷에서 큰 자기장, 외부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외부 자장에 의해 스핀이 정렬하면서 인체 조직에 자기장이 미세하게 생기는데 이를 자화라고 합니다. 스핀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인 패러렐 방향과 외부 자기장과 반대인 안티패러럴 방향으로 정렬되는데 외부 자기장 B0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패러렐 방향의 핵이 많아지고 패러럴 방향과 안티패러럴 방향으로 정렬한 스핀 수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순자기화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 핵 스핀이 정렬하고 정렬한 스핀은 세차 운동을 합니다. 세차 운동은 물리학에서 회전하고 있는 강체에 돌림힘이 작용할 때 회전하는 물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정의됩니다. 수소핵의 경우 1테슬라의 자기장이 놓였을 때 42.58MHz의 각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42.58MHz의 각 주파수를 가지고 세차 운동을 하는 이 수소핵에 MRI의 RF 코일에서 이와 같은 주파수인 42.58MHz의 전자파를 쏘아주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RF 펄스로 인해 에너지를 얻은 수소핵은 엎침각이 커지게 되고 이를 수소핵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RF 펄스, RF 코일로 인해서 수소액을 쓰러뜨리는 과정을 역이라고 합니다. RF 펄스는 90도 펄스와 180도 펄스가 있는데 90도 펄스는 엎침각을 90도로 만들고 180도 펄스는 엎침각을 180도로 만들어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90도 펄스를 쏘아 수소액을 쓰러뜨려준 모습인데 Z축에 있던 중심축이 90도 펄스로 인해서 XY 평면으로 쓰러진 모습입니다. 180도 펄스를 쏘아준다면 플러스 Z축에 있던 Z축, 중심축이 마이너스 Z축으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쓰러진 수소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잃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를 이완이라고 하며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RF 펄스의 형태로 나오게 되며 이 신호를 MRI의 수신용 RF 코일로부터 읽어들여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장에서는 각 주파수와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각 주파수의 수식, 이 각 주파수의 수식을 보시면 라모 주파수라고도 하는 이 각 주파수는 자기 회전 비율과 자기장 세기에 비례합니다. 자기 회전 비율은 물질의 고유값이므로 각 주파수는 자기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냐? MRI의 주자석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을 그라디언트 코일을 이용하여 자기장의 선형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위치에 따라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각 주파수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위를 역이시키고 그로부터 오는 신호가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인지를 알아내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RI의 원리에 대해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RI는 인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소액의 자기공명 원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어내는데 MRI에 들어가게 되면 MRI의 주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 우리 몸에서 스핀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방향의 미세 자기장을 가지고 있던 수소액들이 정렬하면서 우리 몸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맞추어진 세차 주파수에 해당하는 RF 펄스를 쏘아 공명을 일으켜 해당 주파수의 수소액이 에너지를 얻어 쓰러지게 되면 쓰러진 수소액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내보내는 RF 시그널을 MRI의 RF 코일로 다시 받아서 이 신호를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MRI의 원리입니다. MRI의 장점은 먼저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RF 펄스를 90도 펄스를 쏠 것인지 180도 펄스를 쏠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떤 순서로 쏘아서 신호를 얻어낼 것인지 여러 가지 파라미터와 펄스 시퀀스 방법에 의해 다양하게 영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MRI의 장점입니다. MRI는 엑스레이처럼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는 진단기기가 아니므로 방사선 피폭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환자의 자세 변화 없이 원하는 방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인체에 대해 환축 방향, 동축 방향, 사선 방향 등의 영상을 MRI의 코일을 이용하여 단면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MRI는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의 해상도와 대조도가 도우며 특히 뇌신경계 영상에서 뇌경색 같은 질환을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기에 좋은데 그 예를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숨뇌경색이 있는 환자의 사진으로 좌측이 CT 영상, 우측이 MRI 영상입니다. 좌측의 CT 사진에서는 뼈에 둘러싸인 포스테리얼 포사는 인공물로 인해 거의 보이지 않지만 MRI 사진에서는 뼈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뇌줄기도 명료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MRI는 뼈에 영향을 받지 않아 연부 조직을 관찰하고 진단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RI 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MRI는 촬영 시간이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어 응급 환자나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없는 환자는 검사하기 힘들며 움직이는 장기의 경우 모션 아티팩트가 생겨
소화기 계통의 검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기장이 노출되기 때문에 심박동기 금속 이식 환자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폐쇄형 MRI의 경우 MRI 장치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 환자 촬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음에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과 유지보수비가 비싸고 수소 원자핵을 가지지 않는 석회화 조직은 그에 관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성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의 CT와 MRI 영상입니다. 왼쪽의 CT로 찍은 영상에서는 뇌 실질 내에 광범위한 석회화가 보이지만 오른쪽 MRI로 찍은 영상에서는 석회화가 밝고 어둡기도 하여 민감도와 특이도가 CT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MRI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의료 장비와 연계된 융합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PET MRI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PET MRI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양전자 단층 촬영과 초전도 자석과 라디오 고주파를 사용하여 인체의 조직과 혈관 등을 3차원으로 검사하는 자기공명 영상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장비로 MRI는 해부학적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종양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속에서 종양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고 반면 PET은 병소를 쉽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장비가 PET MRI입니다. 또한 MRI는 높은 품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고자장 MRI에서 향후 초고자장 MRI로 fMRI 분석 기술에서 실시간 영상 기술 및 기능대사 영상 기술로 마켓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의료 영상 기기를 통해 검사를 받습니다. 엑스레이, CT, PET, 초음파, MRI 등 제법 귀에 익숙한 검사들이 많은데요. 검사 종류에 따라 원리는 매우 다양한데 엑스레이, CT, 초음파 검사법들은 몸에 특정 에너지를 투과시켜서 영상을 얻는 방식이고 반면에 MRI는 자석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해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다른 검사에 비해 그 원리가 매우 독특한 MR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자기장을 가하면 세포를 이루는 수많은 원자핵들이 자기장을 따라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때 원자핵을 공명시키는 고주파를 가하면 일제히 90도로 누워서 회전 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핵 자기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핵 자기 공명 현상은 홀수 양전자를 가진 입자들만 반응하는데 우리 몸속의 수소, 산소, 나트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70%를 차지하는 체내 수분의 구성 성분인 수소가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MRI 영상을 얻는 데에 주로 활용됩니다. MRI 검사를 하면 지름이 50에서 60cm 정도 되는 둥근 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둥근 통 안에는 정자장과 경사자장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정자장은 우리 몸의 수소를 정렬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사자장은 인체 부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달리해서 검사한 부위가 어디인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환자가 검사대에 누우면 이상이 있는 부위를 감싸는 갑옷같이 생긴 코일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 코일은 고주파를 발생하여 몸속으로 투과시키고 몸 밖으로 되돌아 나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검사가 시작되어 통 안으로 몸이 들어가면 몸 안의 수소 원자핵들이 일제히 배열되고 이때 코일에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면 수소 원자핵이 90도로 누워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핵 자기 공명 현상인데요. 이때 고주파 투과를 중단하면 수소 원자핵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앞서 흡수했던 고주파 신호를 방출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컴퓨터는 각 화소의 신호 강도에 따라 흑백 명암값을 주어
MR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CT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의 경우 MR에서는 조직에 따라 서로 다른 음영과 밝기가 나타나서 연부 조직의 이상 유무를 쉽게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MRI는 X선에 대한 노출이 없고 CT에 비해 해상도가 뛰어난 편이며 필요한 각도의 영상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이 다소 비싸고 긴 시간 좁은 통 속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보청기, 틀니, 금속 액세서리 등의 금속성 물체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인공심박동기나 전기자극기 등과 같은 금속기기가 몸 안에 삽입돼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